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스템 법칙 낭독회 1월 20날 맞죠? 예, 11번째 100쪽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뿅. 네, 지연이 있는 시스템, 기업 재고, 시스템 다이내믹스는 1950년대 미국 MIT 경영대학교에서 개발된 학문입니다. 어, 시스템 다이내믹스라고 한다면, 네, 이렇게 좀 써보죠. 네. 시스템 다이내믹스. 처음에 이제 제이 포리스터라는 사람이 요 시스템 다이내믹스라는 이름을 만들기 전에 뭐 다이내믹스 시스템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제 명명을 했었는데요. 결국 시스템 다이내믹스로 이제 굳어져서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 다이내믹스라는 말은 넓게 보면 공학에서 쓰는 그 동력학에 대한 모든 이야기도 되거든요. 그래서 광의로 얘기하면 시스템 다이내믹스는 토목공학에서 얘기하는 그런 다이내믹스를 얘기하는 그런 항목까지 포함됩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고 제가 떠들고 있는 시스템 다이내믹스나 시스템 사고는 좀 협의에 좀 좁은 범위 내에서의 그 분야를 얘기할 때 쓰는 그런 시스템 다이내믹스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어, 시스템 띵킹도 마찬가지예요. 예, 시스템 띵킹, 시스템스. 그래서 그 다양한 복잡계 이론까지도 시스템 띵킹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좀 협의의 내용이다. 그래서 원서를 구매하다가 좀 된통 당한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네, 전 제가 좋아하는 분야의 책인 줄 알고 봤더니 막 토목공학 책이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어, 그 헛돈 쓴 적이 좀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한글로 쓸 때는 그래서 시스템 한 칸 띄지 않고 붙여 써서 예, 다이내믹스 또 시스템 사고도 시스템 한 칸 띄지 않고 붙여서 시스템 사고 이렇게 써야 좀 협의의 이 개념으로 좀 명명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제가 기업 재고 말씀드리다가 이렇게 됐는데 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MIT 경영대학교에서 개발되다 보니 사실 경영 이야기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제이 포리스터 자체는 MIT 전기공학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반도체의 메모리 그 시스템에 대한 그 특허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어, 미 국방부하고 그 전기공학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프로젝트도 할 정도로 전기공학 사람이에요. 전기공학인데 어, 슬론이라는 GM의 대표가 어, 자기가 많은 그 대학원생들, MBA 출신들을 뽑아도 보고 그, 그 이제 뭐 채용해서 이제 같이 일을 좀 해봤지만 하버드나 뭐 예일대나 뭐 이런 이런 대학 경영대학 그런 경영대학 출신들은 말만 앞서더라. 예, 너무 말만 많더라. 전략과 뭐 이런 얘기 한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는 좀 개량적인 MBA 학생, 개량적인 이야기를 하는 경영대학 원생을 원한다. 그래서 돈을 싸들고 와서 MIT 하면 공학 아니냐. 그래서 공학 기반의 좀 개량적인 경영대학 원생을 좀 MBA 출신들을 MBA를 이제 배출해 다오 이렇게
된 거죠. 그 사람 이름이 슬론이고요. GM의 대표.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MIT 경영대학교를 슬론 스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받았으니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교수들을 좀 모집하게 됐고, 그때 MIT 전기공학에서 넘어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포레스터 교수입니다. 포레스터 교수 입장에서는 전기공학에서 내가 할 건 다 했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 전기공학에서 내가 발견해서 열심히 프로젝트에서 성공했던 요 개념을 경영학에 한번 도입해 볼까? 재밌겠다. 이렇게 넘어온 거죠. 그래서 본인이 확인하고 싶었던 그 개념이 바로 피드백입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제일 처음 1961년도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통해서 나온 결론을 책으로 쓴 것이 인더스트리얼 다이내믹스라는 책입니다. 어, 나중에 68년 다시 68년에 다시 이제 이게 어반 다이내믹스의 복잡성이 더 증가된 하나의 기업 얘기가 아니라 이 도시 이야기로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어반 다이내믹스라는 책을 쓰고 71년도에 이 복잡성이 더 확대가 된 세계의 시스템, 월드 다이내믹스를 쓰게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1970년도에 월드 다이내믹스를 쓸 때 이미 어, 다 정리를 했죠.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그래서 참 대단한 천재이신데, 이분이 썼던 첫 번째 책 인더스트리얼 다이내믹스의 핵심이 이 얘기입니다. 기업 재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좀 기업 재고 얘기하다가 좀 많이 돌다 왔는데요. 이따가 이제 책에서도 계속 파동이 점점 커져서 이 미리 한번 볼까요? 이 106페이지나 108페이지 이를 보시면 그래프들이 파동이 계속 커지는 게 보이시죠? 그거를 볼휩 이펙트라고 합니다. 재고가 부족하면 채워서 늘려야 되는데, 네, 늘리면 계속 커, 커졌다 줄었다는 그 진폭이 갈수록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황소채찍 효과라고 하잖아요. 그죠? 황소채찍. 네, 황소채찍 효과. 그러니까 그러니까 특히 황소라는 게 뭐, 네, 황소를 다룰 때 쓰는 채찍 그거죠. 그래서 근데 채찍의 기본 메커니즘이 처음에 손목에서 스냅을 탁 줄 때는 힘이 약하지만, 그러니까 그 진폭이 좀 적지만, 이게 채찍이 갈수록 휙 하면서 착 때리잖아요. 이제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갈수록 진폭이 커지더라. 네, 볼이 이펙트, 황소채찍 효과를 위키피디아에 검색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이것이 사실은 포리스터 이펙트란 말로 시작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발견한 제이 포리스터의 이름을 따서 포리스터 이펙트라고도 하는데, 그보다는 좀 더 일반적인 명칭을 쓴 이제 볼휘 이펙트란 말로 좀 굳어졌죠. 그래서 이 재고 문제는 시스템 다이내믹스가 제일 먼저 어, 다뤘던 내용들입니다. 어, 네, 이승철 교수님 이따가 좀 보여주세요. 네, 예전에 한번 다루셨던 게 있었는데 한번 찾으셔서 한번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지연이 있는 시스템, 기업 재고, 재고 절약과 공장에서 입고되는 유입유량, 신차 판매의 유출유량이 있는 자동차 판매점을 떠올려보자. 판매점 전 시장의 자동차 절량은
욕조의 물처럼 행동할 것이다. 그러니까 전시장이란 말이 네, 좀 그런데 이게 락을 쓴 건데요. 이게 그러니까, 아, 주차장이죠. 그러니까 예, 전시장. 네. 자, 도표 29처럼 왼쪽에 있는 거죠. 아닌가? 어, 이거죠. 네. 재고의 열흘간 판매 물량을 늘 확보할 수 있도록 재고를 유지하는 조절 시스템이 있다고 상상하자. 상상이 되시나요? 예, 굉장히 좀 어려운 개념인데, 네. 자동차 판매업자는 재고를 어느 정도 유지해야만 한다. 이게 이제 포인트죠. 그러니까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측해서 의도적으로 재고를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경영학에서는 이제 안전재고, 아이고, 안전재고 또는 목표재고 여러 가지 이름으로 씁니다. 네. 그래서 재고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입고와 판매가 매일 완벽하게 일치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판매업자는 매일 고객에게 팔리는 자동차 물량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고, 가끔 자동차 공장에서 입고가 지연되면 지연되는 일에 대비해 재고를 여유 있게 확보해야 한다. 네. 완성차 재고가 있으면 판매가 되면 재고가 빠지는 거고, 어, 완성차 재고에 입고가 되면 재고는 늘어나는 거죠. 판매업자는 매출을 지켜보다 자동차 판매량이 늘어나면 공장 주문량을 조절해 재고를 늘린다. 그렇죠? 판매가 됐으면 재고에서 빠졌으니까. 네. 근데 판매율이 늘어난 만큼 열흘간 판매 물량을 확보하기 바람직한 재고도 증가하기 때문이다. 즉, 판매가 증가하면 인지된 판매가 증가하고, 인지된 판매가 판매돼서 판매된 거지 뭐 인지된 판매란 얘기해요. 그죠? 여기 perceived sales라고 하는데 이 perceive, 인지했다는 개념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요. 거기에 시차가 생긴다는 거예요. 실제 판매되는 거와 그것이 내가 판매됐구나라고 인지하는 거하고 시차가 있네. 이걸 따지네요. 네, 이 모델링에서는. 그래서 인지됐다는 말을 되게 많이 씁니다. 네. 실제 재고와 바람직한 재고의 차이가 늘어나면서 주문량도 많아지고 더 많은 물량이 입고되고 재고가 증가한다는 의미다. 그래야 증가한 판매율에 맞춰 수월하게 판매할 재고가 확보되기 때문이다. 여기 바람직한 재고가 목표가 되는 거죠. 목표 재고. 야, 이 정도는 있어야 돼. 근데 이게 여기 밑에 단서가 있습니다. 열흘간. 그러니까 한 열흘치 소위 말하는 열흘치 판매 열흘치 판매량의 열흘치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여기서의 목표가 되는 거죠. 따라서 그 판매됐으면 야, 그것만 따로 생산하지 말고 그 정도에서 10배 정도는 여유기 가져야 있어야 돼.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하고 현재 있는 재고하고 차이가 있겠죠. 네. 그러면 한 열흘치의 목표와 이거하고 차이하고
실제 판매된 거하고 고려해서 주문을 넣어가지고 생산시킨다는 겁니다. 이 개념을 정말 처음에 접했을 때 이해를 못했거든요. 예, 되게 이해 쉬운 듯 하면서도 이해를 못하겠었는데, 예, 저와 같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네. 이 시스템은 온도 조절 시스템의 변형이다. 재고 절약을 비우는 판매 균형 루프와 재고 절약을 비우는 판매 루프다. 즉, 이거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판매가 되면 물이 빠져나가는 거죠. 네. 물이 빠져나가면 판매가 덜 되죠. 네. 뭐 팔 수 있어야 팔죠. 즉, 빠져나가면 판매가 되면 재고는 줄어드는데 줄어드니까 판매량이 커스터머 디맨드가 있어도 못 파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어, 자, 네. 그래서 이 판매되는 것은 소비자의 소비자의 수요와 있는 재고하고 비교해서 큰 게 빠져나가겠습니까? 작은 게 빠져나가겠습니까? 즉 미니멈 또는 맥시멈 미니멈 재고하고 수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원하는 양이죠. 즉 재고, 수요. 요 어떤 걸까요? 한번 투표해 보시겠어요? 판매되는 것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네. 아까 제가 단서가 없어서 못 파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재고가 수요보다 클 때, 재고가 수요보다 작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수요는 10개를 판매할 수 있는데 재고가 70개밖에 없으면 70개가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두 개를 비교해서 적은 게 나가게 되죠. 재고는 200개 있는데 수요가 70개입니다. 그러면 70개를 판매하면 되는데, 네. 수요가 70개인데 재고가 갖고 있는 게 50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50개를 내보내잖아요. 따라서 이 수식은 이렇게 됩니다. 이 간단한 수식으로 그 많은 이야기가 함축됩니다. 네. 수요가 아무리 많으면 뭐해? 있어야 팔지. 요 말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네. 잘 모르시면 아직 녹화된 걸 보시면 되고요. 네. 자, 재고 절약을 비우는 판매 균형 루프와 판매로 손실된 양을 재공급하며 재고를 유지하는 균형 루프가 경쟁한다. 이쪽이네요. 네. 이것도 왜 균형이냐? 들어오면 쌓이잖아요. 쌓이면 야, 너무 많이 쌓일 필요 없잖아. 줄여야지. 그렇죠? 오더를 줄이게 되죠. 오더를 줄이게 되면 입고가 줄어들게 되고 입고가 줄어들게 되면 상대적으로 더 증가하진 않죠.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감소한다. 뭐 이래저래 해서 어, 균형을 잡게 되죠. 그래서 온도 조절기 시스템하고 똑같다는 거죠. 여기서 소비자 수요가 10% 증가한대요. 나타나는 결과를 표시한 거다. 즉, 커스터머 디맨드가 쭉 유지가 되면 좋을 텐데 이게 한10% 증가해서 쭉 유지가 된다 했을 때 요 10% 증가의 변화
변화가 이 전체의 시스템에 어떤 충격을 주느냐. 요거를 테스트해 보는 겁니다. 이런 식인 거죠. 네.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어느 시점에서 한 25인가요? 예, 그래서 살짝 갑자기 증가한 겁니다. 이 단순한 모델에 뭔가 다른 것을 추가한 것이 도표 31이다. 여기 보면 perception delay, response delay, delivery delay. 이 딜레이가 들어갑니다. 즉 판매되면 아 판매됐구나라고 인지가 돼야 되는데 인지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네. 즉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죠? 어, 예컨대 판매된 양이 이제 보고가 되면 보고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 요새 정보통신이 발달할수록 이런 것들을 상상하기 어렵겠죠. 네. 판매되면 바로 그냥 포스 시스템에 의해서 네, 바로바로 알려줄 텐데 전표가 왔다 갔다 하는 걸 생각해 보시면 네, 그렇게 될 겁니다. 또 퍼세션 딜레이가 됐어요. 아, 이 정도가 판매됐구나. 늦게라도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공장에 주문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공장에 주문을 넣으려면 이것저것 고려할 게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상징적으로 현재 재고도 고려해야 되고 판매된 것도 고려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차이, 현재 재고와 안전 재고의 차이. 일단 A는 현재 재고와 이 목표 재고와의 차이. 그다음에 B, 실제 얼마나 판매됐어? 이 두 가지를 고려해서 A 플러스 B를 주문을 넣어야 되는데 이것을 계산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네. 세 번째, 야, 판매가 됐으면, 그러니까 주문이 됐고 생산이 됐으면 아, 입고돼야지. 딜리버리 해야지. 근데 갖다 주는데 시간이 걸리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뭐 파악하는데 시간 걸리고 이거를 공정을 돌려야 되잖아요. 네. 돌려서 완성품이 나오기까지. 그렇죠? 돌려서 완성품이 나오기까지 시간은 당연히 걸리겠죠. 또 완성품이 나오기까지. 이것은 입고 소요 시간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영한 것이 그림 31일이라는 거죠. 도표 30일에 추가된 것은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흔히 경험하는 지연의 세 가지다. 첫 번째, 인지 지연이다. 여기에서는 인지 지연이 의도적이다. 그렇게 의도적으로 만든 거라요. 그죠? 네, 자동차 판매업자는 일시적인 판매 변화에는 반응하지 않는다. 지난 5일간 평균 판매량을 검토해서 일시적인 등락인지 실질적인 흐름인지를 구분한 뒤 주문량을 결정한다. 그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사실은. 이제 포캐스팅, 예측을 할 때 지금 뭐 10% 증가했다고 해서 계속 10% 증가할까? 두고 봐야지. 이 거기에 따라서 내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갑자기 뭐 무슨 행사 때문에 판매량이 잠깐 늘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와, 잘 팔린대라고 얘기를 해서 뭐 준비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어느 정도 지속되는지도 파악해야 되고 실제 수요인지 가짜 수요인지도 뭐 파악해야 된단 말이죠. 예, 그걸 여기서는 5일간 평균 판매량을 생각하네요. 예. 즉 이게 5일이란 얘기죠. 즉 파세션 딜레이는 여기 의도적이라고 말씀했는데 예. 아까 제가 사례로는
판매가 됐지만 실제 판매된지를 인지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이 바보들 아니야? 판매되면 바로 바로 알아야지. 근데 의도적이란 뜻은 알아, 알아. 오늘 다섯 대가 더 팔린 거 알아. 근데 그렇다고 내가 뭐 호들갑 떨면서 다섯 개를 더 주문할 것이냐 이거죠. 이 얘기는 다른 얘기죠. 좀 더 지켜보겠다는 뜻입니다. 네, 좀 더 예컨대 아이들이 늘 잘해오다가 숙제를 가끔 그 숙제를 못 해왔다 칩시다. 그러면 얘가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뭐 가끔가다 그럴 수 있으니까 어, 그냥 무시해도 되는 것인지 어떻게 판단해요? 지켜봐야죠. 그런 겁니다. 네, 약간의 이상 현상에 대해서 이것을 어느 정도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일지를 지켜보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인 흐름인지를 구분한 뒤에 주문량을 결정한다 이거죠. 이렇게 된 거죠. 네. 두 번째는 반응 지연이다. 그렇죠? 분명히 주문량을 조절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네. 판매업자는 단 한 번의 주문으로 부족량을 모두 채우질 않는다. 세 번에 나눠서 부족량의 3분의 1씩을 채운다. 다시 말해, 판매업자는 사흘에 걸쳐 주문량을 부분적으로 조정하면서 일시적이지 않고 실질적인 흐름인지를 다시 확인한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 재고, 약간 여유분의 재고를 갖고 있는 거죠. 네. 셋째는 입고 지연이다. 주문을 접수한 공장이 자동차를 생산해서 판매점에 입고시킬 때까지 5일이 걸린다. 이 시스템도 단순한 온도 조절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균형 루프 두 개로만 구성되었지만 온도 조절 시스템처럼 행동하지 않는다. 그림 32를 보자. 와, 32를 보니까 갈수록 파동이 커지네요. 네, 이거죠. 네. 마찬가지로 소비자 수요가 늘어서 10% 증가한 판매율이 영구히 이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증가해서 쭉 가. 즉, 이게 10% 증가한 것이 현실이다라고 아까 5일 뒤에 인지가 됐어요. 예. 이제 진짜구나. 그래서 이제 호들갑 떨면서 네. 공장 시스템도 돌리고 딜리버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네.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진동이다. 판매가 한 차례 증가하면 재고 물량은 줄어든다. 네. 자동차 판매업자는 증가한 판매율이 계속 이어진다는 확신을 들 때까지 충분히 관찰한다. 확신이 들면 새로운 판매율을 감당할 재고를 늘리기 위해 더 많은 자동차를 주문한다. 하지만 주문한 물량이 입고되려면 시간이 걸리므로 그동안 재고는 줄어든다. 따라서 10일간 판매 물량을 감당할 재고를 다시 확보하려면 주문량을 조금씩 더 늘릴 수밖에 없다. 결국 더 많은 주문량이 도착하기 시작하고 재고는 안정적으로 쌓인다. 그리고 재고가 적정 수준을 넘어선다. 실질적인 흐름이 됐는지 불확실한데도 판매업자가 너무 많은 물량을 주문했기 때문이다. 그제서야 판매업자는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주문량을 줄인다. 기존에 주문한 많은 물량이 계속 입고되므로 판매업자는 주문량을 더 줄인다. 그렇죠? 이미 재고가 넉넉하니까. 사실 판매업자는 너무 적은 주문 물량을 주문하게 되고 이는 거의 불가피한 일이다. 판매업자는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여전히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재고는 다시 부족해진다. 야, 재고가 부족해. 에이, 설마. 정말? 이런 식으로 반응이 더 늦어지는 거죠. 그리고 같은 상황이 반복되며 새롭게 바뀐 바람직한 재고 수준을 오르내리는 일련의 진동이 이어진다. 도표 33을 보면 이거죠. 네. 33을 보면 약간의 지연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알 수 있다. 잠시 뒤에 이런 진동을 줄이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살펴보겠지만 우선 진동이 발생하는 이유를 이해해야 한다. 네. 이거를 이게 좀 이거 보면 오른쪽 하단에 예, 없는 걸 보면 예, 유닛 체크도 다 되고 그 유닛 에러가 없는 그런 완벽한 모델이 됐거든요. 근데 그 수식이 그 책 뒤에 있는 수식하고 좀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클릭을 해보니까 예, 달라지죠. 네. 네, 요런 맛이 있는 거죠. 네. 이제 여기서 보면 책의 그래퍼가 좀 달라요. 네, 오른쪽이. 요거는 좀 될 거예요. 요 점선하고 실산의 차이가 뭐냐면, 네, 실제 판매는 이렇게 됐는데, 인지된 판매량은 에이, 좀 지켜볼 거야 하면서 이게 나눠서 판매량을 접수한 거예요. 네, 그걸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마 기간이 한 열흘 정도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이게 어, 주문을 했지만 입고된 것이 차이가 생기는 거죠. 이 차이가 네, 5일 정도 차이?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진폭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진폭이 생긴 거를 이거 놓고 네, 이따가 다시 한번 책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번 좀 해볼 겁니다. 뿅, 네, 어디 할 책이죠? 30. 예, 여기서부터 네, 잠시 뒤에 여기서부터 하죠. 네. 잠시 뒤에 이런 진동을 줄이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살펴보겠지만 우선 진동이 발생하는 이유를 이해해야 한다. 했네요. 네. 진동이 발생하는 이유는 자동차 판매업자가 어리석어서가 아니다. 자동차 판매업자가 시적절한 정보도 없고 그런 정보를 얻을 수도 없으며 조치를 취해도 물리적 지연으로 인해 재고에 바로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시스템 안에서 애쓰기 때문이다. 우선 물리적 지연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네. 그러니까 지연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지연은 물리적 지연, 두 번째는 정보 지연, 번째 인지적 지연. 이 많은 분들의 교과서처럼 쓰이는 많은 분들의 책에서는 일단 physical delay, 아까 information delay 두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information delay가 바로 perceptual 뭐 delay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고맙게도 지연은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두 종류를 구분한 이유가 있어요. 이 물리적 지연을 처리하는 함수식하고 정보의 지연을 처리하는 함수식이 좀 달라요. 네, 우선 나중에 고급 모델링 쪽에서 배우시게 될 겁니다. 네, 물리적 지연까지 있었는데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네. 그렇죠. 판매업자는 여기네요. 네. 판매업자는 고객들이 다음에 어떻게 행동할지 알지 못한다. 판매업자는 고객들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계속 그렇게 행동할지 안 할지 알지 못한다. 판매업자가 주문을 해도 즉각적인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다. 이처럼 정보가 부족하고 물리적으로 지연되는 상황은 아주 흔하다. 우리가 상품 재고를 비롯해 많은 시스템에서 이런 진동을 자주 접한다. 뜨거운 물과 찬물을 혼합하는 장치부터 샤워기까지 파이프가 아주 길게 연결된 곳에서 샤워하면 반응 지연이 길어서 발생하는 뜨겁고 차가운 진동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어느 정도의 지연이 어떤 조건에서 어떤 종류의 진동을 유발하느냐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재고 시스템을 활용해서 설명하자. 스스로 학습하는 시스템으로서 이, 재밌어요. 이 시스템이 스스로 학습한다는 표현을 썼네요. 그러니까 인공지능도 아닌 것이 인공지능처럼 스스로 학습한다는 표현을 쓰네요. 그건 어, 특히 밸런스 피드백에서 아주 드라마틱하게 잘 나오죠. 스스로 학습한다는 것이 피드백을 의미합니다. 예. 원인이 증가하면 결과가 감소하고, 감소하면 원인도 감소하고, 원인을 감소하니까 다시 증가하고, 또는 원인이 증가하면 결과가 증가하고, 증가하니까 원인 변수도 더 증가하고. 그래서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사이가 피드백으로 서로 계속 증폭되거나 아니면 조절되거나 한단 말이죠. 이것을 두고 야, 학습한다고 이름을 딱 붙여놓으니까 되게 그럴싸해요. 네. 근데 이 학습이란 단어가 결국에는 피드백이구나라고 생각하신다면 말 되네라고 하실 수 있고요. 이것을 착안한 기가 막힌 책이 있는 거죠. 예. 피터 생에가 이걸 학습으로 본 거죠, 진짜. 그래서 아예 대놓고 어, 학습하는 조직이란 우리나라 번역말로는 있겠지만 fifth discipline, fifth discipline이라는 책에서 이 얘기가 아주 제대로 언급이 되죠. 예. 자동차 판매업자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러한 파동은 참을 수 없어. 지연 시간을 줄여야지. 공장에서 들어오는 입고 지연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으니까 내가 더 빨리 반응해야겠어. 닷새가 아니라 이틀간 판매 흐름을 평균 내서 주문량을 조절하자. 판매업자가 인지 지연을 닷새에서 이틀로 단축했을 때 발생하는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 도표 34다. 도표 34. 밑에 거네요. 네. 35, 34다. 네. 자동차 판매업자가 인지 지연을 단축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해볼까요? 이거는 그대로 구현되던데. 현재 5일을 3일로 줄인다며? 네. 그러면 5일을 3일로 네, 해도 다른 맛이 안 생기죠. 그죠? 네. 이거나 오일 어디서? 오일이나 그게 그거 같습니다. 네. 좀 다시 해볼까요? 일로 하면 픽 아이고. 네. 저
영, 네, 쓰지 않는다까지 있네요. 달라지지 않는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요 파트 45분 됐네요. 네. 잠깐 쉬시고요. 네, 이 정말 열심히 이걸 임하시는 분일수록 머리가 좀 스팀이 좀 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잠깐 생각하시고, 네, 쉬시고 9시부터 9시부터 해보겠습니다. 우리 이승철 박사님께서는 그 샘플을 일단 한번 보여주실 수 있겠죠? 좀 보여주셔서 잠깐 소개 좀 해주시고요. 또 제가 채팅창에 지도 출석부 올려드리니까 지도 출석부도 체크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깐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1장. 네. 네. 처음부터 새로 해야 돼요? 아, 괜찮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어느 날 이제 10%를 상승시켜서 11,000개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요 그래프가 오더가 10,000개에서 5주차부터 이제 11,000개로 바뀌고 출고량도 11,000개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현재 재고를 그 5만 개를 유지하기 위한 모습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그리고 유지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제 과연 이렇게 될 거냐를 가지고 엑셀로 시뮬레이션을 해본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 10,000개를 생산할 때 이건 발주를 10,000개를 하면 4주 뒤에 이렇게 10,000개씩 입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주차에 갑자기 이제 주문량을 11,000개로 늘렸어요. 출고량도 11,000개가 되고, 근데 기존에 있던 게 5만 개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 저기 1,000개가 부족하게 된 거예요. 그럼 발주를 12,000이 나가고요. 그럼 얘는 4주 뒤에 이렇게 입고가 되는 거죠. 그러면 계속 이게 12,000개가 입고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 이게 재고가 계속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매일 이게 차이가 나는 만큼을 더 발주를 하게 되죠. 네, 그래, 잠깐만요. 네. 네, 그러니까 아까 슬쩍 지나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서는 지연이 4주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예, 물리적인 지연만 고려했다고 보셔도 돼요. 예. 그러니까 인지 지연도 없는데 물리적인 예, 지연만 있을 뿐인데 그것도 이게 여기 12,000이 보이시죠? 12,000. 즉, 그 정도의 4주 걸린다는 뜻입니다. 네, 그럼에도 이렇게. 불구하고 이런 파동이 생긴다. 이렇게 네. 보시면 돼요. 그, 네. 그래서 이렇게 쭉 가보시면 어느 순간인가 이제 입고가 되기 시작하면 재고가 5만 개가 넘어가요. 입고가 될 때마다 계속 재고가 넘어가면 그만큼 이게 재고 발주량을 또 줄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빨간색은. 음, 그러고 나서 이게 이제 발주량이 줄어들게 되면 또다시 재고량이 입고되는 양 때문에 입고 때문에 재고량이 이렇게 또 줄게 돼요. 이렇게 재고량이 줄으면 다시 또 추가 발주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재고량이 급격하면 이제 재고량이 변동폭이 훨씬 커지고 추가 발주량이 이만큼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추가 발주한 게 또 들어오기 시작하면 또 그 재고량이 이렇게 급하게 늘어나고요. 늘어나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게 발주를 안 해도 되는 양이 11,000개를 넘어가는 현상이 나오죠. 그러면 이게 발주를 안 하게 돼요, 이렇게. 어차피 11,000개가 넘어가 버리니까. 그렇게 되고 그런 현상이 이렇게 쭉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거를 그래프로 그려보게 되면 밑에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의 모양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재고량 그래프고요. 이게 재고량 그래프고 요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추가 발주를 할 건지 말 건지의 그 차이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래서 보면 그래서 이게 재고량의 변화가 만 천 개부터 시작해서 1,000개의 차이가 났는데 이렇게 계속 이렇게 커지는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그 조목사님이 시뮬레이션을 했던 거하고 같은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효과가 엑셀로 봐도 똑같이 이렇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뿅, 실수할 수 없다.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네, 다시 화면 공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동이 진짜구나 라는 걸 좀 느끼셨을 거예요. 그냥 그 정도만 이해하셔도 됩니다. 뭐 우리가 낭독회에서 이렇게 깊이 있게 안 들어가셔도 돼요. 네. 근데 여기 책에서 얘기하는 그 파동이 실제 일어나는구나. 엑셀로도 이렇게 볼 수 있구나. 그 정도만 염두에 두셔도 괜찮습니다. 음, 그다음에 어디야? 저러죠. 뭔가가 바뀌어야 하고 여기서부터 할까요? 35처럼. 음, 아, 여기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해보죠. 자동차 판매업자가 인지 지연을 단축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전 시장 자동차 재고의 진동이 조금 더 커진다. 만일 판매업자가 인지 시간을 단축하는 대신 다른 딜레이를 줄인다면, 즉 반응 시간을 단축해서 인지된 부족량을 사흘이 아닌 이틀 만에 채운다면, 그래프는 오늘날에 더 파동이 커진다는 뜻이네요. 한번 해볼까요? 이게 제가 갖다 줬는데, 요거를 사, 아까 아까 사흘이 아닌 이틀이라 했나요? 며칠이라 그러죠? 사흘,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사흘이 아닌 이틀, 이틀이나 사흘이나. 자, 반응 시간을 또 줄여보겠습니다. 줄이면 A. 더 커지는 게 느껴지시나요? 네, 이거하고 이거하고 잘, 잘 모르겠던데 저는. 네, 다시 한번요. 요거는 3일짜리. 네, 그거를 그다음에 요거는 2일짜리.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좀 더 드라마틱하게 차이가 좀 생겨야 되는데 그 제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차이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 한번 좀 들어볼까요? 네. 뭔가 바뀌어야 하고 이 시스템에는 학습하는 인간이 있으므로 의사결정하는 사람이란 뜻이죠. 의사결정하는 사람. 뭔가가 바뀔 것이다. 시스템 사고를 하는 자동차 판매업자는 진동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이 실패하는 것을 목격하며 이렇게 생각한다. 지렛대가 높고 방향이 틀렸어. 이 지렛대가 높다는 말은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그러니까 여기를 건들면 되겠구나. 이거를 조절하면 되겠구나. 했는데, 잘못했네. 이 얘기죠. 네. 그래서 레버리지 이펙트라고 하죠. 레버리지 이펙트. 또는 레버리지 포인트. 어디에 건들 것이냐? 아까는 인지되는 시간을 줄이면 되겠거니 했는데 큰 차이가 없고 여기 책의 말에 의하면 어, 반응 시간, 즉 반응하는 지연 시간을 줄이면 되겠거니 했는데 오히려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고 뭐 이렇단 얘기죠. 내가 생각하는 레버리지 포인트, 지렛대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움직이면 더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네.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대에 어긋나는 결과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시스템을 교정하려는 사람은 시스템에 정말 강한 영향을 주는 정책 지렛대에 본능적으로 끌리기 마련이에요. 이건 당연하죠. 의사결정이라는 게 다 그거죠. 네. 이게 의사결정이죠. 네, 이게 의사결정이죠. 그러고는 선한 의도에서 그 지렛대를 잘못된 방향으로 당긴다. 그러니까 나쁘게 되라고 하지는 않을
그렇다는 얘기죠. 네, 이것은 우리가 시스템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할 때 시스템의 반직관적인 행동, 이게 시스템 다이내믹스에서 정말 잘 등장하는 표현이죠. 카운터, 예, 인투이티브 행동을 이제 여기서 이제 behavior, 그러니까 시스템의 행동을 얘기하죠. 그래서 행태란 말도 쓰기도 하고요. 네. 또 거동이란 말도 쓰기. 거동이란 말은 제가 보기에는 딱 책 한 가에 그 책 한 군데에서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아무튼 그래서 직관과 반대되는 행동. 그래서 시스템 다이내믹스에서는 또 시스템 사고나 시스템 다이내믹스에는 결국 이런 직관과 좀 달리 움직이는 모습을 자꾸만 들춰내서 사람들한테 경고하고 싶은 마음이 큰 거예요. 예. 아, 정말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선한 의도로 그렇게 하려고 하셨지만 그것 때문에 결과가 더 안 좋아질 수 있어요. 알고나 계십니까?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얘기를. 그래서 반직관적인 행동의 논란은 한 가지 사례에 불과하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는 자동차 판매업자들의 반응이 너무 느리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 빠르다는 것이다. 시스템의 구성을 고려할 때 판매업자가 과잉 반응한 것이다. 자, 이 과잉 반응. 이게 시스템을 이제 연구한, 이게 과잉 반응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모델링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사고에서는 이게 확인이 안 되죠. 왜냐? 시스템 사고는 이제 인과순환 지도를 통해서 또는 뭐 스탁 플로 다이어그램, 그래서 구조적인 모습을 시각화한다는 말이죠. 그렇죠? 시스템 사고는 시스템의 모습을 시각화하는 데서 일단 끝나요. 근데 거기에서는 이 인과관계들의 속도와 강도를 얘기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잉 반응이니 아니니 이것을 얘기하기 못해요. 근데 여기서는 모델링에서는 가능한 거죠. 근데 과잉 반응이란 말은 참 이게 그 의사결정하는 입장에서는 음,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의사결정이 뭡니까?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뜻은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의사결정자 입장에서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해결을 안 한다는 것은 책임을 방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게 동전의 양면인 거예요. 과잉 반응이란 뜻은 빨리 해결하고 싶은 마음인 거죠. 빨리 해결한다는 말을 했을 때는 좋아 보이는데 동전의 양면? 야, 그거 과잉 반응일지 몰라 하면 이게 또 이상해진 거죠. 네. 그래서 잠깐 멈추고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런 메시지가 계속 나옵니다. 반응 지연 시간을 사흘에서 이틀로 줄이는 대신에 오히려 사흘에서 엿새로 늘리면 그림 36처럼 상황이 개선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반응 시간을 늘리면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사실 많은 시스템은요, 밸런스 시스템, 밸런스 피드백, 밸런스 피드백을 얘기하는 그런, 그러니까 밸런스 피드백을 갖고 있는 시스템은 그 특성상 아주 놀라운 특정을 갖고 있어요. 사실은 냅두면 자동적으로 해결된다.
이거 그 동양 철학에서의 음양 철학입니다. 예. 음의 기운을 갖고 있는 것은 이게 균형을 만들면 진짜 똑같거든요. 예, 이 밸런스 피드백하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애쓰지 마라. 냅둬라. 이거예요. 예. 근데 이것을 의사결정자 입장에서는 감히 못합니다. 뭔가 해야 되거든요. 냅두라는 것은 이 동양 철학, 이게 이런 얘기까지 해서 죄송합니다만, 동양천에서 얘기하는 무위, 아이고, 영? 예. 무위 철학에 해당이 되고요. 뭔가 하는 것은 유위 철학이 됩니다. 뭔가 하는 거. 이게 공자 사상과 맹자 사상은 다 뭔가 하는 거거든요. 근데 무위 철학은 없을 무자 쓰는 거죠. 유의는 있을 유자 써서요. 네. 뭔가 하는 거예요. 맹자, 군주라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공자, 성인이라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한다. 그죠? 근데 유의 철학 때문에 인류 문명이 발달하게 됩니다.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놓칠 수가 없어.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시스템의 특성상 냅두면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게 사실 많거든요. 이것을 관찰하면서 이게 보면 자연이 그렇잖아요. 자연. 그래서 무의 철학이 자연과 닮았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얘기를 해요. 서양 학문에서. 네. 똑같은 얘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 똑같은 이야기예요. 근데 그거를 와, 모델링에서 이런 시사점까지 도출하다니. 네. 그 냅두면 자동적으로 해결된다. 요 표현 음, 어디하고도 접목될 수 있냐면요. 그 많은 일자리가 부족하다 어쩐다 했지만 그거하고 저출산 문제예요. 이 저출산 문제하고 일자리 문제가 서로 밸런스 피드백을 만들면서 사실 냅두면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그런 상호작용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제가 중앙대 김동환 교수하고 같이 연구를 했었거든요. 근데 일자리를 만들려고자 하는 정책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이 서로 만나지를 못하고 서로 따로따로 놀다 보니까 각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버 액션, 계속 파동이 생기는 일들. 그때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 냅두면 인구가 줄어들면 사실 일할 사람이 줄어들기 때문에 취직은 금방 된다. 막 그런 게, 뭐 그런 겁니다. 예. 근데 그때까지 못 기다리죠. 못 기다려. 그게 문제입니다. 못 기다립니다. 그림 36을 보면 반응 지연 시간을 늘릴 때, 이제 늦게 반응할 때 오히려 진동 폭이 감소하고 시스템도 상당히 효과적으로 평형을 회복한다. 자, 그리고 이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지연은 자동차 판매업자가 직접 통제할 수 없는 지연, 즉 공장의 입고 지연이다. 하지만 판매업자는 입고 지연을 막을 능력은 안 돼도 재고를 관리하는 법은 배울 수 있다. 시스템의 지연을 변화시키면 재고 관리가 훨씬 더 편해질 수도 있고 훨씬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시스템 사고자들이 지연 문제에 광적으로 제가 그래요. 예, 광적으로 매달리는 이유가 있다. 시스템 사고자들은 시스템 어디에서 지연이 발생하는지, 지연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이 정보의 흐름의 지연인지 아니면 물리적 과정에서의 지연인지를 늘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본다. 어디에서 지연이 발생하고 지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면
동태적인 시스템 행동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시스템 사고자들은 지연이 강력한 정책 지렛대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지연 시간을 늘리거나 단축하면 시스템 행동에 중대한 변화를 이끌 수 있다. 크게 보면 한 매장의 재고는 사소하고 충분히 수정할 수 있는 문제처럼 보일 것이다. 하지만 미국에서 판매되지 않고 남은 자동차 전체로 재고 범위를 넓혀보자. 자동차 주문 증가나 감소는 조립 공장이나 부품 공장뿐만 아니라 제철소나 고무 공장, 유리 공장, 섬유 공장, 에너지 업체의 생산에도 영향을 준다. 2차, 3차가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네. 이 시스템의 모든 곳에 인지 지연과 생산 지연, 입고 지연, 공사 지연 등이 있다. 이제 자동차의 생산과 일자리의 관계를 생각해 보자. 생산이 늘어나면 일자리가 늘면서 자동차를 구매할 사람도 증가한다. 강화 루프 관계다. 그리고 이 강화 피드백은 반대로 또 작동한다. 생산이 줄면 일자리가 줄고 자동차 판매도 줄고 주머니가 가벼워지니까요. 네. 생산이 더 준다. 또 다른 강화 루프가 개입한다. 투기 세력이 최근 성과를 기준으로 자동차 제조사와 자동차 공급사의 주식을 매매할 때 생산 증가는 주가 등을 낳고 생산 급락은 주가 급락을 불러온다. 그렇죠? 그 악순환과 선순환은 모두 강화 피드백의 구조죠. 이처럼 서로 연결된 여러 산업이 지연을 통해 상호 반응하고 진동 속에서 서로 동조하며 승수 효과와 투기 세력이 만나 증폭되는 아주 커다란 시스템. 바로 이것이 경기 순환의 주요 원인이다. 대통령이 호황을 키우고 불황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 경기 순환을 대통령이 좌우하지는 못한다. 경제는 대단히 복잡한 시스템이다. 경제는 지연이 있는 균형 피드백 루프가 가득하고 본질적으로 진동한다. 그리고 그 경제는 심리다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걸 우리 아까 모델링에서는 그 인지 지연, 퍼셉셔널 딜레이 이렇게 표현도 할 수 있죠. 네. 여기까지가 저량이 하나인 상태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을 쭉 한번 다뤄봤습니다. 이제 저량이 두 개, 스탁이 두 개인 경우가 서로 두 개의 스탁이 상호작용하는 얘기 나오는데 아주 또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또 나오거든요. 이게 인류 문명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근데 거기 들어가기 전에 혹시 지금까지 내용 중에서 혹시 질문이 있거나 또는 코멘트 하실 분 계시나요? 어떠세요? 아까 무의 철학, 유의 철학 얘기할 때 좀 재밌지 않으셨나요? 신성재 선생님 어떠셨어요? 엄청 사실 재밌는데요. 네, 근데 지금 그렇게 이제 우리의 지금 현재까지의 사유가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무인이 유인이라고 이렇게 구별할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까지 앞으로 아주 너무나 저는 이제 흥미롭게 지금 보고 있고요. 그 모델링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경영의 어떤 그 공급자 측면에서만 조금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좀 들었고요. 그래서 그 철학 얘기는 현재까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네, 네, 아주 재밌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급자만 본 것처럼 보인다 말씀. 일단 그렇게 단순한 시스템을 일단 예로 든 거니까요. 네. 예, 소비자 쪽의 이야기도 엄청나게 또 많이 있습니다. 네. 우리 박형군 선생님 지금 마이크 켜실 수 있어요? 지금 물리 쪽 관점에서 어떠셨어요?
이제 저는 물리학 관점에서 뭐 말씀드릴 특별한 생각 드는 것은 아직 없고요. 예, 그냥 저도 뭐, 철학 공부를 요새 하고 있는데, 아, 그러셨군요. 네. 예, 말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오늘 이 내용이, 그러니까 시스템을 뭔가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음, 서두름, 예, 이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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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문제를 더 크게 할 수 있다. 뭐 학교 교육에서는 기다림이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도 네, 하는데요. 기다림, 기다림. 네. 예, 그 얘기를 더 생각해 보게 하는. 예. 예. 근데 뭐 물리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어, 생각하기보다 지금 자연이라는 지금 이 시스템 사고적으로 보면 자연이 강화 루프 쪽으로 가는 것들은 붕괴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미 그 종말을 맞이했을 경우가 크다. 무한대로 성장하거나 무한대로 감소하는 것들의 결말은 폭발이거나 뭐 소멸이겠죠. 그게 자연이 지금 이루어지고 이런 과정에 오는 과정에 남은 것은 밸런스 루프였을 것이라는 생각을 지금 이 내용을 보면서 하게 되네요. 그래서 네. 우리 자연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런 밸런스를 유지하려고 하는 시스템이구나. 음,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렇게 서두르거나 음, 우리 의도를 가지고 뭔가를 하려는 게 그 밸런스를 깨트리는 그런 쪽으로 갈 수 있겠다는,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게 행동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혹시 감사합니다. 그 앞으로 다룰 스타깃 두 개인 시스템도 예습하셨나요? 지금 아닙니다. 예수 못했습니다. 그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네. 예, 아주 정확하게 그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네. 한번 계속 보시면 그 다음 이야기는 더 재밌으실 거예요. 네. 예, 혹시 또, 감사합니다. 예, 또 다른 분 또 코멘트 하실 분 계시나요? 없으시나요? 그 얘기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지금 제가 그림 하나 보내드렸는데 아 우리 학교에서 이제 학생과 교사 학부모 약속 3주째 약속인데 여기 네. 보니까 기다려주겠다는 말이 두 개나 나와요. 아, 그래요. 교사 약속에서도 기다려주겠다는 거고 학부모 약속도 맨 아래 보면 아이와 교사를 믿고 지켜보겠습니다라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요 약속을 정할 때 재미있는 거는 저희 학교는 교사들이 모여서 이렇게 약속 정한 게 아니고 교사 약속을 음,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먼저 듣고 그 중에서 골라서 교사 약속을 정하고 이제 다른 주체들의 의견을 모아서 이제 약속 정하고 학생들도 마찬가지 부모나 학부모가 요구한 사항 중에서 이렇게 약속을 골라서 정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교사들한테 요구 사항이죠. 학생들이나 학부모가 좀 더 기다려주라라는 그런 요구 사항이고 또 음, 학부모한테도 아이와 교사를 믿고 지켜봐 달라는 요구사항이고, 그래서 막, 이렇게 좀 기다리면 학교가 좀 더, 아까 이제 균형 패드빅의 원리처럼 좀 평화로워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네. 아이들의 그 잘못된 행동을 바로바로 교정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강화 루프가 적용돼서 행동을 교정하기보다는 음,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빠지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마침, 여기 그 지연과 함께 그런 네.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혹시요, 그, 지금 약속 정하신 요 약속 정하기, 이거를, 한 번 더, 그러니까 한 달 뒤나 뭐 두 달 뒤에 다시 그 수정하는 작업, 그 계획도 있나요? 일정에? 그건 아니고 1년에 1년에 한 한 번? 번씩 수정을 하는데요. 1년에 한 번 정도? 예, 그때도 이거를 다 바꿔버리는 게 아니라 이 음, 중에서 한 가지는 살리고 제가 음, 지금 올해 거가 안 보여서 그랬는데 이 음, 중에서 이제 하나는 살리고 두 개는 새로 정하는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좀 더 유지되는 방향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 네, 네. 아니, 그때 이제 약간 평가가 들어가는 거죠. 네. 지금, 이게 소름이 끼칠 정도로
굉장히 반가운 게요. 사실 학생들 스스로 그러니까 학부모까지 연결됐다니까 더 좋은데 사실 같이 머리 맞대고 약속을 그러니까 소위 계약서 같은 계약서를 작성하는 활동이 소위 말하면 민주시민 교육의 핵심이 아닌가.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사회적 합의를 하는 과정이잖아요. 네네. 정답이 없는 건데. 근데 이거를 열심히 활동하시는 교수님이 바로 지난주에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계약을 같이 작성하는 게 중요한데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이 계약도 다시 계속 리비전, 수정하는 작업 또 일정이 집어넣어야 된다는 얘기까지 하시는데 마침 다 하고 계시니까 참 보기 저희가 이제 좋은. 1년에 그 4번 만나요. 네, 만나서 그 이행 과정은 서로 그냥 그때는 뭐 평가서를 제출한 건 아니지만 음, 서로 말로 하고 그러죠. 네, 네. 그거라도 그게 어딥니까? 네. 근데 이게 그렇게 학교 단위가 아니라 교실 단위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네. 그 교실 단위에서 사실 우리는 급훈 이런 게 교훈 이런 게 약간 탑다운식으로 내려온 경향이 워낙 강했는데 요새는 많은 학교에서 이게 바텀업 차원에서 급훈 같은 것도 만들고 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그런 모습들 사회적인 합의를 하고 수정하는 이런 작업들이 너무너무 소중한 경험이 될 거예요. 전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급격한 변화가 있을 때는 항상 사회적인 약자들이 가장 먼저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급격한 변화가 있을 때는 어디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냐, 네, 뭘 지켜야 할 것이냐라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정답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최근에 그 올해 나온 문건이 그 유네스코에 함께 그려보는 우리의 미래라는 그 네, 문건인데 거기에 보면 그게 이제 사회계약으로서의 교육이거든요. 이제 네, 부제가 그렇게 붙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항상 그 매 장 끝에 대화와 행동의 원칙이라는 게 붙어 있어요. 네, 교사는 이렇게 해야 된다, 뭐 교육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제안일 뿐이고 그것을 그 구성원들이 대화를 하고 그 대화를 한 다음에 실천하라는 뜻에서 대화와 행동의 원칙이라는 게 붙어 있어요. 네, 그래서 사회계약 이런 게 그런 것 같아요. 대화를 음, 하고 대화에서 결정한 것을 행동하고 행동한 것을 다시 한번 성찰해가는 과정이 이렇게 필요한데 그 문건이 아주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요새 제가 한번 말씀드렸네요. 인천시 교육청하고 그 생태 전환 교재, 초등 교재를 개발하고 있는데 5가지 주제 중에 제가 한 주제를 맡아서 거기에 이제 시스템 사고, 게임, 그러니까 제가 맡은 분야가 생태 소양과 시스템 사고 게임이라는 제목으로 책 한 권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 교사들과 좀 대화하고 있는데 어, 그 자원순환을 담당 맡으신 교사님들이 열심히 활동한 내용들을 이제 교재를 좀 쓰시고 얘기하시는데 아, 왜 제가 이제 자주 여기서 언급한 표현들이 좀 몇 개가 있습니다. 시스템은 죄가 없다. 그러니까 시스템을 바라볼 때 윤리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좀 자주 드리잖아요. 근데 특히 환경 문제도 더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생, 이 자원순환, 뭐 페트병을 잘 버리고 깨끗하게 버리고 뭐 이런 얘기만 하는데 제가 던지는 화두에 대해서 좀 당황하시더라고요, 확실히. 그래서 이 생태의 문제, 환경 문제, 기후변화 문제를 윤리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어, 하는데 좀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세요. 근데 그도 그럴 게 생각을 안 해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플라스틱 사용을 덜 사용해야 돼라고 하는데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면 할수록 지금 제품들이 싸잖아요. 지금 경제적으로 힘드신 분들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플라스틱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문제는 어떻게 얘기를 할 거냐? 그 사람들은 나쁜 사람으로 만들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네. 뭐
이산화탄소를 저감하기 위해서 석탄 발전소를 줄인다. 그건 옳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석탄 발전소 그 시스템에서 있었던 많은 종사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 되는 거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맞대고 정답이 없는 것을 계속 합의해 가는 과정. 이게 앞으로 이슈가 더 커질 거예요. 네. 또 세대 문제까지 돼버리면 더 복잡해지죠.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혹시 또 더 다른 분 하신 말씀 있으신가요? 좋네요. 네, 아, 네, 박인혜 그래서, 선생님. 예. 네, 그래서 교육에서 그 연습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담론을 작은 것에서부터, 일상의 작은 것에서부터 크게 네, 확장되는 쪽으로 가서 그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용해서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될 가치, 버려도 네, 되는 것, 이런 것에 대한 우선순위를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과정이 훈련이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져야지 되는 것이 이제 앞으로 가야 될 교육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사회적 계약, 그런 합의를 할 때 그 전 단계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순서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어떤 교수님은 가치를 먼저 세팅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소중하게 생각하면 좋을까? 그걸 먼저 합의하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그래서 계약을 하고 이렇게 가던데요. 근데 그 프로세스를 보니까 되게 좋아 보여요. 예. 그래서 가치를 먼저 뭐, 뭐 가치를 세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그 50가지의 버추 카드 예. 그런 거를 딱 깔아놓고 해도 되고 그냥 편하게 더 좋아하는 가치를 막 쓰게 해서 뭐 투표해도 되고 아무튼 예,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또 혹시 또 코멘트 하실 분 계신가요? 좋은데요. 네, 그러면 또 해볼게요. 계속 읽어볼게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금방 네, 절양이 두 개의 시스템의 유형을 좀 들어가고 마무리하게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 정도 해서 이제 이 파트를 넘어가다 이 파트가 되게 심각하고 되게 재밌기 때문에 한 템포 쉬는 측면에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절양이 둘인 시스템의 유형들. 회복 가능한 절양과 회복 가능한 절양하는 건 느낌이 딱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재생산 가능 자원을 얘기합니다. 네. 이를 제약하는 회복 불가능한 절양. 석유 얘기가 나오네요. 네. 지금까지 이론으로 설명한 시스템은 주변 환경의 제약에서 자유로웠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시스템이었어요. 지금까지 다뤘던 시스템은. 산업경제 모델의 자본재해는 산출을 생산하는데 원자재가 필요하지 않았다. 그죠? 근데 원자재가 필요하잖아요. 인구가 늘어나는데 인구가 먹는 식량은 반영이 안 됐었어요. 온도 조절 보일러 시스템도 기름 얘기는 안 했어요. 석유 얘기 안 했어요. 그래서 이 단순한 시스템 모델들은 제약 없이 예, 내부 다이내믹스에 따라 작동했고 그래서 우리도 그 역학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을 이것저것 다 시스템의 범위를 이것저것 다 포차 떼고 이렇게만 진행했을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시스템의 어떤 비밀도 있고 근데 좀 더 현실적인 것을 가미했을 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것을 가미했을 때 깨닫게 되는 그런 시스템의 비밀도 있는 거죠. 하지만 사실 현실에서 실체는 늘 환경에 둘러싸이고 영향을 주고받는다. 기업은 에너지와 재료, 노동자, 관리자, 고객이 끊임없이 필요하다. 옥수수를 기르기 위해서는 물과 영양분이 필요하고 해충을 구제해야 한다. 개체군이 살아가려면
식량과 물, 주거 공간이 필요하고 그 개체군이 인간이라면 일자리와 교육, 의료 서비스 등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 에너지를 사용하고 재료를 가공하는 모든 실체는 폐기물을 옮길 장소나 폐기물을 운반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따라서 물리적이고 성장하는 시스템은 결국 먹거리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걸 먹고 성장해야 되잖아요. 어떤 제약을 맞닥뜨릴 것이고 그 제약은 유출 유량을 증가시키거나 유입 유량을 감소시키는 성장 행동 추진 강화 루프의 지배를 전환시키는 균형 피드백의 형태를 띈다. 제한된 환경 속에서 성장하는 시스템은 아주 흔하다. 너무 흔해서 시스템 사고자들은 이런 시스템을 성장의 한계 원형이라고 부른다. 자, 이 원형이라는 개념은 5장에서 더 많은 원형, 즉 익숙한 행동 패턴을 나타내며 흔히 보이는 시스템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시스템 사고자는 인구, 기업, 은행 계좌, 소문, 전염병, 신제품 판매 등의 규모가 커지면 성장을 추진하는 강화 피드백과 성장을 궁극적으로 제한할 균형 피드백을 찾는다. 미처 시스템 움직임을 지배하지 못해도 균형 루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실제로 영원히 성장할 수 있는 물리적 시스템은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신제품이 아무리 날개에 돋친 듯 팔려도 결국 그 시장은 포화 상태에 빠지게 마련이다. 원자력 발전소나 원자 폭탄의 연쇄 반응도 언젠가는 연료가 떨어져 멈추고 바이러스도 감염시킬 인구가 정해져 있다. 경제적 물적 자본이나 화폐 자본, 노동력 시장 관리, 자원, 오염 등의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원자력? 무슨 소리야? 원자력이 다 소진되려면 뭐 몇천 년 걸릴 텐데. 네, 맞아요. 몇천 년이 지나면 소진되잖아요. 결국 그 얘기하는 거죠. 네. 저량의 유입유량을 공급하는 자원과 마찬가지로 오염은 회복 가능한 제약일 수도 있고 회복 불가능한 제약일 수도 있다. 만약 환경이 오염을 흡수하거나 해롭지 않게 만들 능력이 없다면 오염은 회복 불가능한 제약이다. 만일 환경이 유한하지만 다양한 오염 제거 능력을 지니면 오염은 회복 가능한 제약이다. 자연 시스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순환은 환경의 오염 물질이 누군가의 먹거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누군가의 배설물이 누군가의 어느 생물체의 먹거리가 되면서 이제 순환되는 건데 이제 그 얘기 하는 거죠. 네. 만일 환경이 유한하지만 다양한 오염 제거 능력을 지니며 오염은 회복 가능한 제약이다. 따라서 자원의 제약을 받는 시스템에 적용되는 모든 내용이 오염의 제약을 받는 시스템에도 똑같은 다이내믹스로 적용되지만 유량의 방향은 정반대다. 성장하는 시스템의 한계는 일시적일 수도 있고 영구적일 수도 있다. 시스템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시적으로 혹은 지속적으로 그 한계를 피할 수 있지만 결국 시스템이 제약에 적응하거나 제약이 시스템에 적응하거나 시스템과 제약이 서로 적응하는 합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 합의 속에서 흥미로운 다이내믹이 나온다. 네. 제약적인 균형 루프가 회복 가능한 자원에서 비롯되느냐 아니면 회복 불가능한 자원에서 비롯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성장이 영원히 지속되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성장이 어떻게 끝날지다. 이게 사실은 살떨리는 표현인데요. 예. 그러니까 어차피 성장은 영원하지 못하는데 결국 끝을 맞이하게 될 텐데 연착륙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경착륙 갑자기 꼬꾸라지게 할 것이냐 이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회복 불가능한 자원을 추출해 돈을 버는 자본 시스템부터 살펴보자. 거대한 유전을 새로 발견한 정유 회사가 있다고 생각해 보자. 예, 여기서부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네, 재밌죠? 여기 보니까 예, 요거는 앞서 다뤘죠. 예, 자본이 돈을 버니까 투자를 해서 더 자본이 커지는, 눈덩이처럼 커지는 강화 피드백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얘네가 자원을 먹고 살고 있네요. 근데 보니까 자본이 마냥 커지지가 않네요. 저절로 사라지잖아요. 감가상각. 그러니까 영원하게 커지지 않게는 밸런스, 이렇게 뒷다리 잡는 피드백이 있는 거죠. 즉, 이것만 보더라도, 네, 그러니까 이렇게만 보더라도 자본 안에서는 이 스스로 조정하는 시스템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감가상각에 의해서 자본재의 제품들이라든가 공장이라든가 물질 문명, 이걸 거대하게 얘기한다면 이게 물질 문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질 문명을 갉아먹게 하는 감가상각이 자연스럽게 생기긴 합니다. 근데 그 속도보다 성장하는 속도가 워낙 큰 거였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성장하는 속도가 워낙 컸었기 때문에 이 감가상각에 의한 이 뒷다리 잡는 것은 좀 미약했던 건데, 근데 계속 가다 보니까 또 다른 뒷다리 잡는 시스템이 있다는 거죠. 성장의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에너지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 이것이 점점 커지는데, 덩달아 커져야 할 자원이 이게 없잖아요. 들어오는 게 없잖아요. 음, 한정되어 있으니 이것은 안 봐도 비디오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성장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은 이제 안 봐도 비디오인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성장이 마무리가 될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다양한 시나리오로 소개가 될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지난 시간에 보니까, 네, 한 줄 적는 거, 예, 생각 나누기 하신 분이 없더라고요. 해주세요. 네, 그셔야 우리 역사가 남는 겁니다. 네, 말씀드렸지만, 이 시스템 사고,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우리 대한민국에 이게 스며들게 하는 활동을 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이 선각자들입니다. 선각자. 네. 그래서 우리의 역사를 남기기 위해서 오늘 한 줄 느끼셨던 내용들 또는 뭐 인상 깊었던 내용들을 한 줄 적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식적으로요. 오늘 11월 20일 11번째 시스템 버전 낭독회를 마치고요. 10시까지니까요. 남은 시간 동안 차분하게 오늘 읽었던 내용도 좀 훑어보시면서 한 줄 적어보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